한 여성이 집 마당에서 중년 부부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소란이 커지자 동네 사람들도 모여드는데요. 그런데 사람들 모두 여성만 비난하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제보 사연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이렇게 된 거예요. 제보 주부는 결혼 8년 차이고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정도 전에 이제 시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산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유산을 가지고 이 시아버지께서 내가 형이고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어서 일군 재산이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상당 부분을 이제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께서 시아버지께서 챙겨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또 태도를 바꿔서 같이 일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장남이니까 동생이 양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신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는 벌써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부터가 좀 마뜩지 않긴 한데 어머니 몫은 내가 양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어머니에게는 시아버지하고 함께 두 분이 같이 사시는 집이니까 그 집을 시어머니가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아주버님한테 양보하기로 했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또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앞서 들으셨죠? 야, 어머니 돌아가면 그때는 내가 양보할게. 자, 그런데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네, 남편은 이렇게 약속받은 대로 어머니가 살던 시골집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버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집값이 뛰었다 많이.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말을 바꾼 겁니다. 남편도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고 형제 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결국 소송 이야기까지 오고 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여성에게 전화가 와서는 가족끼리 소송까지 가는 건 너무하다. 이 동서가 도련님을 좀 잘 타일러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저 죄송하지만 저희도 할 만큼 했다. 이 남편 말대로 법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약속을 어긴 건 그쪽이니까 당연히 법대로 해야죠. 자, 그렇지만 엄청난 후폭풍이 되돌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주머니 부부가 집에 들어닥쳐서 재수 씨, 결혼 전에 남편 혹시 있었는 게 사실이냐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5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살던 남자가 있었다면서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결혼했다고 잔뜩 화를 냈다고 하고요. 무슨 소리 하냐 여성이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니까 어머니한테 생전에 얘기 다 들었다고 하면서 뒷조사를 다 했다고 해요. 하니까 사실은 남편도 있고 임신도 여러 번 했다가 수술까지 받았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제보자의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이 제보자, 이 며느리 뒷조사를 했는데 사실혼 관계의 남성 무려 5년간 동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 사연자 며느리는 처음 듣는 얘기야, 내 얘기를. 네. 그러니까 완전 사실 무근인 거죠. 게다가 뭐 어느 정도냐 하면요. 연애도 남편이 처음이었대요. 그리고 그걸 또 연애를 남편이 처음 했다라는 사실을 남편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도대체 그 나를 뒷조사했다라는 그 여성이 누구냐 그랬더니 무슨 친척 이모라는 거예요. 그럼 3자 대면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예전부터 우리 어머니께서 다 알고 계셨다면서 나를 결혼을 어떻게 시키실 수가 있냐, 말이 맞지가 않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형님이란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옛날 과거인데 뭘 그걸 긁어부스럼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덮으시죠 라고 얘기를 해서 어머니께서 이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도와줘서 이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차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형님네하고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자, 그래도 이 사연자의 남편분만 계속 버텨주면 문제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성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 남편이었습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너 나한테 숨긴 거 없냐요?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없어? 이래. 저는 거기서 미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가족이고 내 편이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진짜 미쳐가지고 그 배신감이며 정말 설명이 안 되고 거기서 진짜 그 뒤에도 이제 계속됐어요. 자, 교수님. 네. 이게 참 처음에는 내 아내를 믿고 싶다가도 네. 저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런가? 뭐 이랬나 봐요.
그래도 이제 부부 사이가 워낙 탄탄하고 남편이 이제 심지가 이렇게 굳은 사람이면 안 넘어갈 텐데 이 형님과 형수가 또 굉장히 저는 언변이 좋고 잘 이 도련님을 구슬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첫 제삿날 남편 혼자 이제 아주버님 댁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다녀와서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집에 오자마자 너 진짜 동거한 남자 없었어? 아이고. 이러면서 형수가 못 믿을 사람이 아닌데 너 혹시 뭐 숨기는 게 없어?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 억울하다면 증거를 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성이 너무너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증거를 대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살던 본가의 모든 그 등본 같은 것도 떼어다 주고 내가 다닌 산부인과 기록도 다 떼어다 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네가 철두철미하게 다 숨겼겠지 뭐 이제 와서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당신이 어제 승신소라도 가서 맡겨서 한번 알아내 봐라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 지금 박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미 넘어갔어. 그러게요. 저 남편은 아내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만큼 형님네가 거짓말을 잘했던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사연자분이 워낙 답답해서 이제 형님네라고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도 안 열어주고 결국 마당에서 저렇게 다툼이 이어졌다라고 해요. 거기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여성분께서는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퍼뜨리냐 증거를 대라라고 했더니 그 시아버님 부부가 한다는 얘기가 네가 워낙 철두처럼 해서 다 숨겼겠지라는 식으로 말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뭐 시골이다 보니까 아마 같은 동네에 친척분들이 많이 사셨던 겁니다.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5년을 그렇게 살아놓고 이제 와서 발뺌을 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는데 문제는 그 친척분들 사이에 또 중고등학교 다니는 조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연자분 앞에서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계시다고 하고요. 남편을 상대로는 이혼 소송까지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2대2로 시작을 했는데 벼랑간 1대3이 돼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야, 진짜 이런 거짓말로 모함을 당했습니다. 가족 간에도 명예훼손죄가 가능할까요? 라고 지금 묻고 계신데, 자, 박 변호사님.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지금 원래 둘이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친척들 아니면 딴 사람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다 성립합니다. 아마 진술도 확보가 가능할 거고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마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 외에도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서 위자료 같은 거 받을 수도 있고 남편도 저는 좀 일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남편도 이혼소송하면서 위자료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 남편하고 또 명예훼손으로도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지금 결혼이 파탄에 이런 경우도 저 지금 시아버님 부부가 일조를 한 거거든요. 저 혼인 파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도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진짜 박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 언변이 장난이 아닌가 봐요. 네, 그러니까 언변도 장난이 아니고 두 부부가 상당히 교묘하고 교활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미 뭐 도련님의 재산이고 뭐 모든 걸 다 뺏기 위해서 이런 연극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부부도 아주버님 부부도 문제지만 더 큰 부분은 더 큰 문제는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얼마나 이런 말에 속기 때문에 이 정말 소중한 아내와 재산을 다 잃게 생긴 거죠. 이 시점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됐는지 교활한지를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도 없어 그냥 카더라야 그냥. 네, 가족분들도요. 헤이성사님 현실판 놀부네요라고 하셨고요. 경미우님도 남편이 귀가 얇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참.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